네, 네, 혹시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위에 강의 평가 링크를 보내드렸는데요. 이거 시간 나실 때 작성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그 쉬는 시간 전에 그 드롭까지 했었죠. 근데 그 앞에 아까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에 널이 들어간다. 그 디폴트 널의 의미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예를 들면 뭐 사람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람마다 이름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디폴트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널이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여기 그 저희가 어드레스 컬럼에서 난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인서트를 하는데 저희가 어드레스 부분을 지정을 하지 않고 입력을 하게 되면 난널 제약 조건은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기존에 137건의 데이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배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리아DB에서는 이런 게 허용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폴트 널이라는 부분은 그 디폴트로 어떤 값이 지정될지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지정을 안 했다. 그런 의미고요. 그 난널 제약 조건을 추가했는데 137건의 데이터, 그 이전에 들어가 있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입력이 되지 않았지만 문제없이 추가가 됐다. 그런 식으로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위에 링크 들어가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롭까지 했으니까 그 이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dify. 네. 다음은 컬럼의 속성을 변경하는 modify라는 명령어인데요. 여기서 그 속성이라고 하면은 뭐 제약 조건, 그 데이터 타입 여기서 네, 뭐 인트형 이런 거, 데이터의 길이 바꿀 수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커스터머 테이블의 에이지 컬럼에서 int 타입에서 그 문자형으로 바꾼 형식이고요. 137건의 데이터가 영향을 받았다 상태인데요. 그 이렇게 바뀐 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것보다는 데이터 길이를 늘리는 게 조금 더 보편적입니다. 가끔가다 매우 드물지만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인트형에서 차 타입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매우 드물고요. 보통은 데이터 길이를 늘리는 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숫자형에서 문자형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데이터가 숫자 형태가 아니라면 문자에서 숫자형으로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형으로 변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뭐 ASCII 코드로 바꿔서 변환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문자형이라서 에러를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SG 여기 AG 컬럼에 대해서 알터 차로 변환을 할 거고요.
137번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DSC 커스터머 하시게 되면 차 형태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고요. 여기서 다시 int 타입으로 바꾸려면 modify age int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원래대로 다시 돌려보는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는 여기 int형에 11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차 할 때도 13을 지정을 해줬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int하고 괄호에다 길이를 지정을 안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기본으로 1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ESC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ge 그냥 in트로만 넣었더니 기본 11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modify after, modify first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서 컬럼의 순서를 변경하실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네네. 인트에 숫자를 안 넣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긴 길이의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뭐, 나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하게 되고요. 뭐, 숫자를 지정을 안 해줘도 그냥 입력이 된다. 이런 거 그냥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뭐,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프터하고 컬럼명. 그래서 어떤 컬럼의 다음 순서로 변경을 하고 싶거나 첫 번째로 올리고 싶거나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RDB라는 용어를 설명을 드렸었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마리아DB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컬럼 순서나 뭐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DBA 분들의 관리 편의상 순서를 바꿀 수는 있죠. 이번 실습에서는 ID 컬럼을 애프터 이메일 해서 맨 마지막으로 보냈었는데요. ID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키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수. 이런 컬럼, 뭐, 프라이머리 키 같은 걸린 거를 맨 마지막으로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실습이라서 한번 이렇게 해본 모습이고요.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터 필드 커스터머, modify ID, int 이렇게 컬럼하고 데이터 타입 속성들 이렇게 적어주시고 애프터 이메일 하게 되면 이메일 다음으로 컬럼 순서가 변경이 되겠죠? 네.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ID 컬럼이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진짜 없고요. 그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애프터 이메일 해서 맨 마지막으로 보냈으니까 다시 원위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odify first 여기 있죠? modify first 사용하시면 될 것 됩니다. 네. 그래서
포스트. 이렇게 첫 번째로 번역이 됐고요. 다시 DSC 해보시게 되면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컬럼 순서도 변경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다음은 컬럼명을 변경하는 명령어인 change라는 명령입니다. 아까 rename이라는 명령어로 저희 테이블의 이름을 바꿨는데요. change는 컬럼명 변경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change, 컬럼명, 기존 컬럼명이죠. 그리고 새로 바꾼 컬럼명 하고 그 컬럼의 정의 적어주시게 되면 컬럼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 실습 보시면 폰 컬럼을 텔이라는 컬럼으로 바꿨죠. 그런데 이런 change 명령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실제 서비스 중인 그런 상태에서 이런 명령을 함부로 하게 되면은 서비스 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난리가 나겠죠. 정지가 일어나겠고요. 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습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권한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네. 폰이라는 컬럼을 텔이라는 컬럼으로 바꿔준 모습이고요. 그래서 네, 하시게 되면 컬럼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체인지 명령을 써서 컬럼명을 변환을 했는데요. 얘도 다시 원위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폰이랑 텔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제약 조건 추가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단원, 앞 단원에서 똑같은 표인데요.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라고 똑같은 페이지 다시 넣었고요.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제약 조건들을 추가할 수도 있고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add drop 사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제약 조건 추가하고 제거하는 그런 기본 신텍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alter 테이블, 테이블명 하고 add constraint, id, constraint, 컬럼명, 컬럼명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이런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이블을 설계하고 크리에이트를 해가지고 했는데 검수 작업하다가 빠뜨린 제약 조건들 추가하고 그럴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아이디 있잖아요. 아이디는 제약 조건의 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 어떤 제약 조건을 걸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네이밍 룰을 지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에러가 떴을 때 이것만 보고도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시 보시면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alter 테이블 베버리지 add 해서 제약 조건 추가를 한 거고요. 베버리지 name UNI 유니크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유니크 제약 조건을 이름에 걸어준 상태고요. 그래서 베버리지 언더바 네임 언더바 유니가 그 아이디라고 보실 수 있고 유니크가 그 제약 조건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컬럼이 그 제약 조건을 지정할 컬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를 하고 저희가 그 쇼프리 테이블로 조회를 해본 모습이고요. 그 구조를 확인했더니 여기 이렇게 유니티 추가된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예제는 그 저희 베버리지 테이블에 중복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 조건을 생성했는데요. 그 첫 번째 1번 레코드에 있는 베버리지 이름이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래서 21번째에 아메리카노를 추가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중복된 이름을 사용 못하는 유니크 제약 조건을 걸었으니까요. duplicate entry 아메리카노 for key beverage name unique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별명 같은 것을 어떤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 어떤 제약 조건에서 이런 에러가 발생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편하시고요. 네. 그래서 알터 테이블, 베머리지, 드롭 컨스트레인트 하고 그 별명 사용했을 때 되면은 그 제약 조건을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보시면 그 유니크 키 사라진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이것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띄어쓰기 좀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잠시 에러가 났는데요. 테이블, 데블리지, 에드, 컨스트레인트, 그리고 별명, 제약 조건, 가로하고 그 컬럼명 사용하면 원래 이렇게 그 제약 조건이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에러가 나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네, 혹시 그 똑같은 에러가 나셨을까요? 저번에 커리 오케이. 저만 지금 네, 제가 이 자료 생성하면서
이미 이 키를 생성을 해놓고 깜빡하고 원상 복구를 안 시켜놔서 이런 에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번 저도 이거 쇼 크리에이티브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거 저는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따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되신다면. 아, 네, 잠시만요. 아, 네. 제가 이거 잠깐 바꿔놔가지고 네, 에러가 났었네요. 네, 아, 네. 네, 이거 뒤에 실수자로 생성 만들다가 네, 제가 깜빡하고 안 바꿨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아까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서버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네, 원활한 실습 진행을 네, 네, 죄송합니다. 원활한 실습 진행을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된 모습이고요. Show Create Table 하시게 되면 유니크 키 이렇게 지정이 된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Select Asterisk from Average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레코드가 이름이 아메리카노죠. 그래서 그 유니크 키에 네임에 유니크 키를 걸었었는데 그 똑같은 이름을 넣으면 에러가 나오겠죠. 그래서 duplicate entry 아메리카노 4키 베버리지 테이블에 네임이라는 컬럼에 유니크 키가 걸려 있다. 이런 의미로 생성을 하게 되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drop 명령어를 사용해서 제약 조건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 조건 유니크 키 사라진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는 중복되는 이름을 허용하지 않는 유니크 키였죠. 이번엔 체크 제약 조건입니다. 020으로 시작하는 그 전화번호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그런 제약 조건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네이밍 룰, 커스터머 테이블에 폰이라는 컬럼에 체크 제약 조건인데 020만 허용을 할 거니까 여기 010을 붙여줘서 네이밍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저희 라이크 연산자 기억나시죠? 폰 라이크 020 하고 와일드카드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 020으로 시작하는 그 전화번호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명령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요. 그 137건이 영향을 받았다. 쓰게 되고 또 여기서 020으로 시작하는 거 입력이 되죠. 네. 그리고 여기 쇼 크리에이트 테이블도 같이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onstraint 체크 제약 조건 추가된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020으로 된 거 아까 문제 여기 그 보내주신 거 입력해 보시면은 쿼리 오케이 뜨게 되고요. 010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010 넣으면 이런 에러가 뜨게 돼요. constraint 카페 아니 커스터머 폰 체크 020 때문에 실패 에러가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그 입력이 안 되는데요. 그 010을 만약에 보통 이게 그 데이터 정합성에 맞지 않죠. 네, 신뢰를 100%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뭐 업무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시스템 변수라는 게 있어요. 체크 컨스트레인트 체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체크 제약 조건이 0이 시스템 변수의 값이 0으로 세팅이 되면 체크 제약 조건을 무시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010 넣어주게 되면은 그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있는 조건을 무시하고 들어간다는 게 그 정합성에 맞지 않는 거죠. 사실 업무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변수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lter table customer drop constraint 하고 그 아이디명 적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제거가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해서요. 저희 채팅으로 그것만 먼저 보내드리고 실습은 진행을 하기는 조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것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실습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시간이 진행됐었죠.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아까 추가한 컬럼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추가한 컬럼 같은 경우에는 alter 테이블 하고 drop 아까 사용했던 명령어는 이건데요. 그 alter 테이블하고 커스터머 대신에 테이블 적어주시게 되고 drop 컬럼하고 드롭할 컬럼, 삭제할 컬럼을 적어주시게 되면 이게 삭제가 됩니다. 네. 그 3단원은 트렁케이트랑 드롭 한꺼번에 그 소개를 하는 그런 단원인데요. 트렁케이트가 영어로는 결사입니다. 그런데 트렁케이트 명령어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테이블의 데이터를 없애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저번 시간 3단원에서 배우셨던 그 딜리트랑 뭐가 다르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테이블 트렁케이트랑 드롭이라는 명령어 그리고 트렁케이트랑 딜리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단원이 될 것 같습니다. 트렁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명령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렁케이트 명령을 수행을 하시게 되면 테이블의 데이터를 전부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137건이 있었죠. select asterisk from customer.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트렁케이트를 수행을 해보려고 하게 되면요. 그 cannot truncate a table 이런 식으로 그 포린 키, 웰의 키죠. 테이블 간의 참조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테이블 트렁케이트 할 수 없다.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 그림 보시게 되면은 네,
오더스 테이블의 커스터머 아이디가 커스터머 테이블의 아이디를 참조하는 그런 참조 관계가 서로 커스터머 테이블과 오더스 테이블 사이에 참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트렁케이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음,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내드리게 되면요. 저는 셀렉트는 수행을 하지 않고 트렁케이트만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은 에러가 뜨게 되죠. 포렌키 걸려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아까 생성했던 create test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아까 people을 데이터베이스 생성만 해놓고 인서트를 안 했었죠. 그래서 그 인서트하는 아무 키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people 테이블에서 트렁 크리에이트를 해볼 건데요. 그 보내드리는 그 SQL문 복사해서 집어 넣으신 다음에 그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use create test 그리고 이게 깨지네요. 잠시만. 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깨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임시로 몇 개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깨지는 것 같거든요. 원래는 100개의 데이터를 그 트렁케이트 한 번에 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에러가 나서 부득이하게 3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트패드 켜가지고 잠시만요. 에러가 나는 것 같아서 한 번에 붙여 넣으니까 에러가 나네요. 이렇게 3개의 데이터 넣은 상태고요. 원래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에서 트렁케이트 진행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트렁케이트 테이블 투플 하게 되면 쿼리 오케이 하게 되고요. 이제는 empty set 뜨게 됩니다. 트렁케이트 아까 다 날려버리는 그런 명령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트렁케이트랑 딜리트 차이점이 뭐냐 하시게 되면은 트렁케이트 같은 경우랑 딜리트 그리고 테이블 정의는 남아있지만 그 트렁케이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제거를 하고 저장 공간을 반환을 하게 되고요. 그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장 공간이 남아있고 트렁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른데요.
그 마리아DB, 오라클에서는 다른데 마리아DB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렁케이트가 테이블 드롭하고 다시 크리에이트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네, 속도가 더 빠르게 되고 딜리트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더 느리게 됩니다. 그 트렁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DDL이기 때문에 그 커밋이 되어버려서 롤백이 되고 롤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딜리트 같은 경우는 커밋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롤백을 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는 그 외열절 조건으로 테이블의 일부만 삭제할 수 있었는데요. 트렁케이트 같은 경우는 일부만 삭제할 수 없고 전체 다 삭제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요. 그 트렁케이트 같은 경우는 삭제 행수를 반환하지 않는다. 아까 그 터미널에서 보시면은 그 쿼리 오케이 0 로우 어펙트 사실 3개의 로우가 있는데 3 로우가 아니라 0 로우라고 나왔었죠.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몇 행을 삭제했는지 반환을 하지만 트렁케이트 같은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고요. 그 딜리트 같은 경우는 롤백 정보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나중에 아키텍처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언두 테이블 스페이스라는 곳에 롤백 세그먼트라는 곳에 그 롤백 정보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그 좀 뒤쪽에 한 6월 달쯤에 아마 소개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아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케이트랑 딜리트 차이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그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단위입니다. 인서트 같은 거, 업데이트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한 작업의 단위를 의미하는 게 트랜잭션이고요. 그 어토 커밋이라는 아까 시스템 변수 말씀드렸었죠. 그거를 그 자동으로 커밋이 되는 걸 오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활한 실습이 가능하고요. 그 이게 켜져 있는 상태라면 그 삽입 삭제 뭐 이런 작업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오토 커밋 상태를 픽스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꺼준 상태로 하고요. 그 트랜잭션을 시작한 시점, 데이터를 삽입한 시점, 세이브 포인트 A를 지정한 시점, 데이터 삭제를 진행한 시점, 그 롤백 투 A, 세이브 포인트 A 한 시점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딜리트 같은 경우는 삭제하고 세이브 포인트로 돌아갈 수 있지만 트렁케이트 같은 경우는 DDL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커밋이 되게 됩니다. 트렁케이트를 실행하게 되면 커밋이 되고요. 커밋이 되었기 때문에 롤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스타트 트랜잭션, 그리고 트랜잭션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이것도 원래 100개를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에러가 나가지고 이거는 제가 SQL 파일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실습 따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저희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처럼 3개의 데이터만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100건 집어넣고 100건 조회된 모습이고요. 세이브 포인트 저장해준 모습이고요. 세이브 포인트 꼭 하나만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지정해서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 1, 세이브 포인트 2 해서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커밋을 하기 전이라면 그래서 delete from people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의 전체 데이터 날리게 되죠. 그래서 백로우 어펙티드 삭제 행수를 반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select asterisk from people 하시게 되면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결과고 rollback to save point 1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100건이 보이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set auto commit off 이거 먼저 그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트 트랜잭션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insert into people 원래 100건씩 해가지고 그 속도 같은 것도 비교를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트렁케이트 하는 데 있어서 속도, 어, 네, 조금 그 속도 차이도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건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세 건의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포인트 SP1 지정을 해주고요. 딜리트 3 row affected 반환을 하죠. 그래서 다시 보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롤백 to SP1 아까 커밋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쿼리 OK 뜨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그 people 조회해 보시게 되면 세 건의 데이터 조회하실 수 있겠죠. 다시 원 상태로 복구된 모습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트렁케이트입니다. 아까랑 동일한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트랜잭션 시작하고 그 데이터 다시 넣어주시고 세이브 포인트 지정하고 트렁케이트 진행을 해보는 과정을 진행을 해볼게요. 스타트 트랜잭션 근데 저희가 아까 롤백을 해서 피플의 3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세이브 포인트 다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트렁케이트 테이블 people 쿼리 오케이 이거는 그 행수를 반응하지 않죠. 네. 그래서 셀렉트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잘못했었나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수정해가지고 그 SQL 파일 이번 시간에 진행했던 전체 SQL 파일들 카톡방에 끝나고 공유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롤백 투 SP1이었죠. 근데 이거는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그 DDL문에서 오토 자동적으로 퍼밋이 트렁케이트는 DDL문이기 때문에 자동적 수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커밋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 포인트, 돌아갈 세이브 포인트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은 드롭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을 제거하는 그런 명령어이고요. 드롭을 수행하게 되면 딜리트랑 트렁케이트는 테이블 형태는 남아있었지만 아예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롤백이 불가능하고요. 아까 생성한 그 테이블들 얘는 두 개는 베껴온 거고요. people 테이블 이렇게 세 개가 있죠. 드롭 테이블 people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만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드롭 테이블 people 하시게 되고 show tables 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테이블 자체를 삭제한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네, drop truncated delete 표기하는 모양인데요. 딜리트 같은 경우는 테이블은 남아있지만 저장 공간은 반환하지 않았고요. 트렁케이트 같은 경우는 테이블 형태만 남아있고 저장 공간을 반환하는 모습. 드롭은 테이블 자체를 삭제한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 되시면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위에 올려드렸던 그 링크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질문사항이라든가 뭐 개선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그 메일이나 여기 메일 아래 있잖아요. 메일이나 그 오픈 채팅방이나 그런데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